그리고 모유 수유에 대한 그런 걸 한 번쯤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고 가면은 진짜 훨씬 맞아, 도움이 맞아.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아예 무방비 상태로 조리원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맞다다 보니까 자책하게 되고 왜 난 이거밖에 줄 수가 없지 아이한테. 그리고 옆에 조리원 동기들 보면은 양이 이만큼 유축했는데 양이 이만큼이고 너무 부러워. 그것도 너무 축복인 어,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런 거가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막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막 비교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때에 맞게 하는 건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요즘 나라에서 바우처라고 줘가지고 그걸로 조리원 비용을 결제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외로 마사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도 돈이 또 거액이 나가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 조리원마다 따로 마사지 비용을 받는 데도 있고 아. 근데 뭐 하루에 한 번씩 와주셔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리원에 그런 전문가님이 있는가 무료로 해주시는가 그런 것도 가슴 전문가? 모유수유 전문가님. 저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조리원을 하세요. 그래서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첫째 때 어머님 산후조리원에 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유수유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갔는데 이 조리원에서는 아무래도 산모들이 젖이 뭉칠 수도 있고 전몸살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가슴 마사지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장님 며느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한 15분에 한 번씩 제 방에 와서 제 가슴을 봐주시는데 저는 특별 대우를 받으셨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건데 이 나의 가슴이 공공재가 되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민망했을 것 그래서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내려놓고 눈 동공이 초점 없이 그냥 이렇게. 맞아요. 사실 조리원에서 이 날뛰는 호르몬을 내가 스스로 처음 맞닥뜨리잖아요. 저는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나의 감정선이. 근데 어쨌든 아빠 없이 나 혼자 이 신생아랑 둘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조리원이 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 나 혼자 이 아이랑 처음 보는 이 아이랑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세요. 내 호르몬이 날뛸 수 있다. 어디까지 날뛰? 천장 뚫나요? 경험해보지 못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첫째 가진 네. 엄마나 또 아이를 아직 안 가져본 엄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조리원을 갔는데 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갈 것도 없잖아. 보니까 뭐 밥 먹고 자고 해도 그게 제일 중요해. 애만 잘 커. 그러니까 막 꼭 해야 된다는 아닌데 진짜 그때가 쉬는 2주가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좀 어릴 때 나았지만도 많이 몸이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진짜 많이 회복하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병폐가 또 많아. 이 산후조리원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라 맞아요. 굉장히 부담 갖는다고. 근데 그렇게 부담을 가질 만큼 비싸야 되냐.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그러고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는데 정말 저 경험자 얘기 듣고 먹고 자고만 잘하게 해주면 그거면 최고. 그 출산 가방도 이제 챙겨야 되지 않아요? 다 해놨어요. 요즘 출산 가방 리스트들 있잖아요. 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산모 패드랑 산모 팬티랑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수유 패드랑.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불편했어가지고 사놨다가 안 쓰고 그래서 다음 친구 그냥 주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몇 개 받을 수 많이 있으면 쟁여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싸니까 큰 캐리어 다 차던데. 보니까 산모 패드 이만한 거 넣어놨을
패드였던데요. 아니 뭐야 수유 패드. 근데 수유 패드. 그 안에 다른 것도 같이 넣어놓긴 그래요? 했는데 산모 패드도 요즘에는 이렇게 뭐 팬티처럼 입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자형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냥 생리대를 챙겨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막 미리미리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없으면 가서 금방 살 수 있잖아. 맞아요. 로켓 배송. 그냥 필요한 만큼 조금만 해놓고 없으면 당장 달려가서 남편이 사오면 맞아요. 되고. 남편 셔틀. 아빠들도 출장 가방이 있어야 돼요. 아빠들도 병원에 가서 거기서 출근을 할 수 있게끔 밤에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게끔 뭐 충전기라든지 뭐 자기 옷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챙겨 놓고 하셔야지 막 갑자기 애기 막 나왔는데 나 집에 갔다 올게 막 계속 이런 자리 비우면 너무 서운하거든요. 옆에 꼭 같이 계셔야 된다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욕조가 좀 큰 걸 샀어요. 근데 이게 화장실에서는 아기가 또 미끄러질 수 있어서 따뜻한 물을 들어서 방에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라니까 이걸 들고 남편이 또 이거 씻은 물이랑 또 작은 헹굼물이랑 또 두 개를 들고 막 왔다 갔다 또 막 며칠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더 힘들더라고요. 입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힘들다고. 목욕통이 이렇게 커서 들고 가기 불편했다는데 어떤 분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그냥 어디 가서 2,000원짜리 플라스틱 대야 그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 그냥 그냥 막 막 낮은 큰맘 게. 먹고 근사한 목욕통이라고 그러나? 그걸 산 사람들 거의 다 후회해. 그러니까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생각보다 너무 잠깐 써요. 신생아 때는 아이가 훅훅 자라다 보니까 쓰는 그 시기가 너무 짧아서 요즘에 당근 마켓에도 이렇게 중고로 금방금방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가지고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리원 갈 때 이건 꼭 챙겨라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저는 둘째 때는 안마기도 챙겨갔어요. 셀프 안마. 진짜 방에서 완전히 편하게 휴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뭐지? 보호대? 네네네. 이거 손목 보호대 손목 되게 보호대. 많이 도움이 됐고 그냥 개인 물품? 날 위한 집에 가서 다 빼야겠네. 노트북도 챙겨갔어요. 노트북 필요해. 노트북 필요해. 준비를 너무 단단히 했구나.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목욕을 시킬 때 이제 큰 목욕통을 남편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썼대지만 목욕을 시킬 때도 아빠가 좀 이렇게 머리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잡아주고 씻기면 훨씬 편한데 엄마가 혼자 이렇게 해서 하면 정말 또 팔목도 힘들어서 또 뭐 애 뒤집을 때도 아빠가 좀 받쳐주면 훨씬 씻기기가 좋다고. 그걸 이제 혼자 하려면 힘도 들고 잘 하지도 못하고 속도 상하고. 어땠어요, 진이네는? 아, 남편은 너무 큰데 아기는 너무 작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줄을 모르는. 잡을 줄도 모르고 뭐 좀만 이렇게 해도 아기가 막 목이 꺾일 것 같고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욕을 시켜줬는데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목욕을 시켰어요, 신생아를. 근데 약간 손목이 제가 나갔거든요. 그 며칠 사이라고 지금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약간 막 소리도 난 것 같고 막.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나는 못하겠다 해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빠들도 육아를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엄마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아빠도 이런 손톱도 깎아줘 보고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좀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출산 임박했을 때 목욕은 아빠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랑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더라. 아이한테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랑이랑 계속 얘기를 했어서 요즘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나서랑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전에 아빠 목욕 교육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이제 계속 신랑한테 이제 여보가 할 거니까 여보가 열심히 해.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직도 이나 목욕을 아빠가 전담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빠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몫을 떼어줬던 것 같아요. 잘했네 아주. 이거를 근데 얘기를 해야 알아요. 왜 얘기를 해야 안 돼? 알아서 하길 바라면 조금 욕심이고 그래서 둘째 나 준비할 때도 이게 첫째라서 이렇게 좀 더 헌신을 하지만 둘째가 나오면 더 아빠 육아를 더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세뇌했어요. 그래서 아까 손톱 얘기했는데 저는 일부러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아빠가 좀 해봐. 그래서 계속 아빠한테 시켰어요. 네. 일부러. 일부러. 이제 사실을 다 알게 돼. 그래서 아빠가 손톱도 다 깎아주고 그래서 좀 뭔가 아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아빠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회, 그런 좋은 경험을 못해. 사실 손톱 깎이면서 얼마나 즐거워한다고. 또 기저귀 갈다가 오줌총을 맞아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경험을 엄마가 혼자 다 뺏으면 안 되잖아. 오히려 아빠한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거라고. 기쁨을 같이 나누자 이런 의도에서 아빠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진이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빠들은 얘기 안 하면 몰라. 답답하지만 맞아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네. 하면 아빠들이 또 잘해요. 맞아요. 안 가르쳐주면 엄마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해보니까 또 화가 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엄격하게 내가 아이를 키웠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좀 막 키우고 싶어. 할머니 마음. 할머니 마음.